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곳이 더 익숙하시죠? 오늘도 출장을 와서 지금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차 수술이 다 끝나가면서 딱 2번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차수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시즌이 되면 좀 하늘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일에 대한 생각, 또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박지연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VJ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유키즈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15년 정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 책에 아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또 열심히 읽었는데 와닿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정말 사람들의 삶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께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에 대한 어떤 애정,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묻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고진감래, 흥진비례. 인생에서 어려움이 지나가면 좋은 시절이 오고,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닥쳐오니, 세상 일에 너무 낙담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와닿을까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계속 이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번아웃이 한 달 혹은 6개월 혹은 1년 이상 가는 분들도 만나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게 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끽을 하다가도 언젠가는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너무 계속 슬퍼하지도 말고 또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은 다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온다. 이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동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제목이에요. 이분도 다큐멘터리를 찍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인터뷰 거절하는 경우, 힘든 현장에 가는 경우 다양한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때마다 본인은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열정이 외면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도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 대신 멋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런 표현을 좀 해봐야겠다. 힘든 사람한테 힘드시죠? 라고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힘드시죠?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매번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옆에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정말 내 옆에 한 사람만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유키즈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분들 인터뷰하면서 황정민 배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배우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지금의 이 모습을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옆에 있는 단짝이 당신은 언젠가 나무주연상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진짜로 나무주연상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천만 배우 그리고 우리가 다 사랑하는 배우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 한마디가 힘을 내게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뭔가 타이밍과 운도 좀 따라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도전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잘하고 있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해준다 그러면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저는 최선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산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살 거야 이렇게 여러 번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선이라는 표현이 이 책에도 나와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만난 청년과 대장장이가 말한 최선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청년은 불확실하지만 자신의 일에 전부를 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고 대장장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최선에서 기분 좋은 간결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거나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오롯이 자기 선택을 믿고 지금의 삶에 집중하는 간결함. 누군가 나에게 최선을 다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적어도 오늘만큼은 네,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간결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최선에 대한 정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거나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만족. 이렇게 말하는 간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와닿았는데요. 저도 오늘은 저 최선 다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그래도 나는 오늘은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어도 그래도 나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에 대해서 이분도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한테 일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해요. 계속 전진하고 전진해서 사다리로 올랐는데 그 사다리가 무너져.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일이 갑자기 끊긴다? 와, 그러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이요.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5년 정도? 지금 하는 일은 그 정도 하면 열심히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정말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드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이 즐겁고 재밌고 저한테 보람도 있는 그런 일인데 이게 어느 날 멈춘다면 이 책을 보고 난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다리 오르면 되지. 그때 돼서 내가 또 관심 있는 거 또 한번 공부해보면 되지. 또 시도해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의 걱정보다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즐기고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람들과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도움을 드리고 이런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읽으면서 제 한 해를 정리하고 제 삶을 좀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미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나? 내가 누군가한테 힘을 주고 있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나? 올해 어떻게 살았나?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올해 어떻게 살았을까가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